안녕하세요. 기묘한 사랑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눈을 뜬 남자, 최만석의 관 속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벌어진 기이한 운명은 많은 분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조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소년이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고 머슴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끝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훗날 임금의 명을 받는 암행어사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가 평생 원수라 믿었던 사람, 그리고 끝내 밝혀진 진짜 범인의 정체. 과연 그날 밤 훈장을 죽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머슴이 된 소년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오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어느 산골 마을에 청렴하기로 소문난 훈장 한 분과 어린 아들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넉넉한 가족이었죠. 훈장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끼니를 굽는 백성이 있으면 자신의 밥그릇을 나누어 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훈장은 뜻하지 않게 무서운 물건 하나를 손에 넣게 됩니다. 낡은 창고를 정리하다 발견한 낡은 장부 하나였습니다. 무심코 넘긴 첫 장에는 구율미의 출납 기록이 적혀 있었고 다음 장에는 굶어 죽은 백성들의 이름과 사라진 곡식의 행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곡식이 실은 절반도 채 나가지 않고 창고에서 되빼돌려졌다는 사실. 흉년에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 옆에 정작 그의 곡식이 가장 많이 남았다는 기록. 그리고 힘없는 소장농의 땅 문서가 헐값에 혹은 강제로 남의 손에 넘어간 내력까지 날짜와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훈장은 밤새 그 장부를 끌어안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훈장은 끝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것을 한양으로 가져가서 임금께 올려야겠다. 그러나 세상의 비밀이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었죠. 훈장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눈치챈 이가 있었던 것인지 그날 이후 마을에는 낯선 인기척이 늘어갔습니다. 누군가 밤마다 훈장의 집 담장 너머를 서성인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체 누구였는지는 그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훈장은 먼 길을 떠날 채비로 밤늦도록 등불을 밝힌 채 장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밖에 인기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훈장은 조용히 어린 아들을 불러앉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잘 들어라. 혹여 아비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뒤뜰 장독대 뒤편 흙을 파보아라. 그곳에 아비가 남긴 것이 있느니라. 어린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토록 떨렸던 것을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밤 서재에서 홀로 장부를 살피던 훈장은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방 안은 흐트러짐 하나 없이 고요했고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장부만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몸서리를 치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필시 원한을 산자의 소행일 것이야. 그리고 그 의심의 화살은 평소 훈장과 크고 작은 갈등이 있던 윤대감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윤대감은 본디 마을에서 인심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소장료를 혹독하게 거두고 빚을 갚지 못한 이의 땅을 가차없이 빼앗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훈장이 굶주린 소장농을 대신해 윤대감 앞에서 언성을 높인 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윤대감이 그랬을 거야. 그 양반 성종은 동네 사람이 다 알지. 어린 아들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한 사람의 이름이 원수로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어린 아들은 하루아침에 천혜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전부였던 아버지를 잃은 소년의 눈에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도 너무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윤대감이 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도리는 아는군. 고아 하나 거두는 걸 보니 그리 나쁜 양반은 아닌가 보. 그러나 소년의 눈에 비친 현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윤대감의 집에 들어간 그날부터 소녀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부려졌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물을 깃고 밤이 이슥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밥은 늘 식은 보리밥 한 덩이가 전부였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동이가 깨지자 성난 마당쇠 하나가 회초리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나가던 윤대감이 걸음을 멈추고 짧게 내뱉었습니다. 그만해라. 죽으면 누가 일하느냐. 마당쇠는 마지못해 회초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린 것을 계속해서 일이나 시켜 먹으려는 계산이겠지. 소년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부려먹을 일손 하나를 아끼려는 계산일 뿐 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소년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밤마다 헛간 구석에 웅크려 앉아 어린 주먹을 꼭 쥐고 되뇌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크게 자라서 저 사람에게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말겠어.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던 어느 날 소년의 삶에 작은 빛 하나가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외곽 낡은 초가에는 벼슬에서 물러나 조용히 사는 노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두고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욕심 없는 분이시지. 저리 검소하게 사시는 걸 보게. 그러던 어느 날 노학자는 우연히 담장 너머로 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윤대감 댁의 머슴아이가 남이 버린 낡은 서책을 주워 어둠 속에서 홀로 글자를 더듬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학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부터 노학자는 밤마다 몰래 소년을 불러들여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늘 인적 없는 대숲 뒤편 낡은 정자에서 은밀히 만났습니다. 소년은 낮 동안의 고된 노동으로 몸이 파김치가 되어 있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두 눈을 반짝이며 스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역사를 가르치고 법도를 가르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소년은 그 모든 가르침을 마른 흙이 물을 빨아들이듯 빠르게 흡수해 나갔습니다. 훈장을 잃고 홀로 남겨진 소년에게 노학자는 그렇게 또 하나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사이 노학자는 문득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어느 날 윤대감을 찾아가 슬쩍 물었습니다. 대개 머슴아이 말이오. 그 아이는 대체 네 집 자식이오. 순간 윤대감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찻잔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난리통에 흘러들어온 고아일 뿐이오. 노학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윤대감은 그날 밤 홀로 앉아 식은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은 다시 여러 해를 흘러갔습니다. 머슴 소녀는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노학자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며 혀를 에둘렀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나를 뛰어넘었다. 그러나 윤대감의 집에서 청년은 여전히 한낱 머슴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대감은 우연히 헛간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작은 호롱불 아래 청년이 몰래 과거 시험 책자를 펼쳐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끝이다. 매질은 물론이고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그러나 뜻밖에도 윤대감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고 훗날 청년은 회상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마침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한 나는 평생 머슴으로 살다 죽을 거야. 가자. 깊은 밤 청년은 보찜 하나를 챙겨 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마다 굳게 걸어 잠겨 있어야 할 대문이 그날따라 소리 없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그것을 그저 우연이라 여기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저마다 말을 몰아 도망친 머슴을 잡아오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러나 윤대감은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쫓지 마라. 그대로 두어라. 하인들은 그 속내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정처 없이 먼 지방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없는 떠돌이 신세였죠. 굶주림에 지쳐 길가에 쓰러져 있던 어느 날 그를 거두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 없이 홀로 늙어가던 한 촌노였습니다. 몇 해가 지난 뒤 촌노는 마침내 청년을 자신의 먼 친척으로 호적에 올려주었습니다. 내겐 자식이 없으니 자네가 내 핏줄인 셈 치고 살아가시게. 그렇게 청년은 과거의 이름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밤낮을 잊고 책과 씨름했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면 스스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버텼고 노학자에게 배운 학문을 밑거름 삼아 한 글자, 한 문장씩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마침내 과거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방이 붙던 날 맨 윗줄에는 낯선 새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장원급제.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는 마침내 임금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되어 팔도를 떠도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월이 흘러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단 하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대감, 반드시 내 손으로 갚아주마.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결국은 자신이 살던 마을로 가게 됩니다. 암행어사가 되어 고향 땅에 첫 발을 디딘 날, 마을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낯익은 골목을 지나며 그는 새벽마다 물동이를 지고 걷던 어린 시절의 고된 나날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발길이 절로 옛집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살던 그 집은 이미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가 낡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담장 안으로 들어서던 순간 그는 뒤뜰 한쪽에 놓인 낡은 장독대를 보고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까닭없이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도록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등불 아래 떨리던 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어깨를 꽉 움켜쥐던 그 손의 감촉까지도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가, 혹여 아비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뒤뜰 장독대 뒤편 흙을 파보아라. 어째서 그토록 오랜 세월 이 한마디를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인지 그는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밤이 깊기를 기다렸다가 아무도 없는 그 시각에 홀로 뒤뜰로 향했습니다. 장독대 뒤편 흙을 조심스레 파헤치자 기름종이에 곱게 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죽기 전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미리 옮겨 적어둔 또 하나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장부에는 구율미를 빼돌린 내력과 헐값에 혹은 강제로 넘어간 땅 문서의 기록이 날짜와 이름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가운데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던 이름은 다름 아닌 윤대감이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역시 내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 아버지를 죽인 자가 마침내 확인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윤대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자작거리를 돌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래전 남겨진 소문과 증언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자 모든 정황이 다시 한번 윤대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대감은 오랏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그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취조가 이어지는 내내 윤대감은 그저 입을 굳게 다물 뿐이었습니다. 옥리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리 독한 인간은 전부 매를 맞아도 협박을 해도 입 한번 번긋 안 하니. 암행어사는 그 침묵을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째서 저 사람은 나를 죽이지 않고 거두었을까? 사형이 집행되기 하루 전날 밤 암행어사는 홀로 옥사를 찾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등불 하나가 두 사람의 얼굴을 흔들리며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이면 형이 집행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윤대감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옥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암행어사는 돌아서려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째서 저를 죽이지 않고 당신의 집으로 데려다 키우셨습니까?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윤대감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굳게 다물었던 입술이 조금씩 벌어지더니 마침내 낮은 신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대감은 한참을 흐느끼다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자네 아버지의 죽음에 죄가 있는 사람이네. 암행어사의 눈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윤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허나 칼을 쥐었던 사람은 내가 아니었네. 윤대감은 그날의 진실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울미를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해 백성들의 재산을 가로챈 일. 그 모든 악행의 중심에는 노학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훈장을 없애자는 계획을 처음 제안하고 그날 밤 살해를 주도한 사람 역시도 노학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두려움에 휩쓸려 그 계획에 가담한 공범일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끝난 뒤 노학자는 어린 아들까지 없애 후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순간 윤대감은 차마 아이만큼은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학자에게 아이는 이미 처리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몰래 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머슴으로 거두어 살렸다고 했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속죄라도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원수의 아들을 따뜻하게 품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살아남을 수만은 있게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에 휩싸인 암행어사는 그날 이후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오래전 사건을 알만한 이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설마 나에게 글을 가르쳐 주신 그분이? 차마 믿기지 않았지만 그는 결국 노학자의 초가를 찾아갔습니다. 대숲 뒤편 낡은 정자에서 밤마다 자신을 가르쳐 주던 그 온화한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이미 절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노학자는 그의 이야기를 듣더니 오히려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허, 죽음을 앞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엔 거짓을 지어내는 것이지. 죄를 나눠지고 저승길로 가려는 수작일 거야. 그 말에 암행어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말 한마디만으로 스승을 의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잠시 어리석은 생각을 했군요. 암행어사는 그렇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초가를 나서던 길, 그는 우연히 늙어 병든 옛 관노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관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훈장댁에서 뛰쳐나온 사내가 대감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대숲 넘어 노학자 초가 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보았소. 암행어사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숨겨져 있던 옛 증언들과 사라진 줄 알았던 기록들이 하나둘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모든 증거는 한 사람, 자신에게 밤마다 글을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노학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노학자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명명백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죄는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학자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두고 가르쳤던 그 총명한 제자가 다름 아닌 자신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훈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면서 노학자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를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내 놈은 평생 머슴으로 살다 죽었을 것을. 암행어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배운 그 글이 결국 당신의 죄를 읽어내는 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뒤 그는 윤대감이 남긴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뜻밖의 물건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입었던 다해진 저고리 한 벌, 겨울마다 몰래 준비해 두었던 소못 한 벌, 굶지 말라며 몰래 숨겨두었던 쌀 몇 대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윤대감의 늙은 하인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께서 담을 넘어 도망치시던 그날 밤 대문을 열어두신 것도 뒤쫓지 말라 명하신 것도 모두 대감마님이셨습니다. 암행어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두고 원수로만 여겼던 사람,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공범이었던 사람, 그러나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양심으로 자신만은 끝내 살려 세상 밖으로 내보내준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며칠 뒤 그는 윤대감의 무덤 앞에 홀로 서서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진 않겠습니다. 그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늙은 하인은 무덤 앞에 홀로 선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무덤가의 마른 풀잎을 흔들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품어왔던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 암행어사는 끝내 윤대감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다시는 그를 원수라고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죄 없는 악인도 흠 없는 선인도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전해집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실이 숨어 있는 법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